자, 증시는 지금 첫 번째 순서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업은 뭘로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요. 제약바이오넷에서 대장주죠. 알테오젠이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에 대해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요. 목표가를 58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계속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오늘 단독 기사라서 추가 판단이 필요하긴 한데요.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관련 청구 일부가 취소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설까지 함께 들려오면서 알테오젠 주가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너무 길고 매번 반복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큰 바이오의 줄기는 지금 비만 치료제잖아요. 네.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다이어트 이렇게 인식을 시켜버리니까 대중성은 엄청 뜨거운 것 같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비만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생활 패턴의 변화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졌잖아요. 뭐 한 번쯤은 다 걸려보고 뭐 수도 없이 걸리고 요즘 다시 또 유행한다고 하고. 근데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몸이 스스로 이 면역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 거예요, 자꾸. 많이 먹다 보니까 내장기관에 뭔가 이 충돌이 생겨서 담낭을 떼어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자꾸 불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를 만든 제약사들이 이걸 노렸을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자, 좀 쉽게 일단 제가 좀 던져놨는데.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설득력 있죠? 네, 저는 알테오젠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접근 상품으로 최고다. 접근 상품으로 최고다? 적금 넣듯이. 적금 넣듯이. 왜냐면 발음을 잘해야 돼. 주가도 한 달에 마일리지 쌓듯이 이렇게 계속 천천히 쌓아가기에는. 사가지고 나중에 2027, 2028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들고 가다가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대응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비율은 저는 뭐 제약바이오 SK하이닉스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표현은 다 갖다 붙여놨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 나오는 것도 이제 유정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뭐 실적에 대한 아웃퍼폼이 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 그 다음에 할로자임과의 소송 이렇게 세 가지 뉴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든 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긍정적인 생각이 든 게 실적이 반영됐고 다이치 산큐라는 다른 기업과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전부터 2023년 중반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알테오젠을 사야겠다라고 외치셨던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 후반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알테오젠을 이제 자세를 고쳐 잡아서 바라보신 분들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언제 소송이 마무리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확실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다행히 뿌듯하게도 할로자임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알테오젠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법적 공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유정 아나운서께서 이제 단독 속보를 보시고 이 할로자임이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 투자분들께는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SC 제형 관련해서 점유율을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이 뭐 2년 전, 3년 전에는 5대5였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거의 8대2, 9대1까지도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의 증빙으로 알테오젠이 꾸준하게 글로벌 제형 대학사와 SC 제형 변경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찍히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제약바이오 종목의 특징상 제조업처럼 실적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지금 보면은 작년 3분기랑 4분기 좋은 실적 보여줬는데 올해 2분기 적자 나왔죠. 이 마일스톤이랑 로열티라는 게 제조업처럼 분기마다 이렇게 잘라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는 겁니다. 성공적인 결과 나왔을 때.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다이치 산큐나 뭐 머크사나 다른 기타 다른 SC 제형 관련 조목들과 꾸준한 공급 계획을 해서 실적이 나올 건데, 그 실적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 변동성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적금 넣듯이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 인생을 바꿔보겠다. 인생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을 어떻게 매매 이용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꽃밭이 갈지
지옥 같다 꽃밭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장초인이에요. 인생을 바꿔줄 만한 주식. 좋죠. 장기 네. 투자를 해가지고 뭐 제 주변에 이 시장 필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알테오젠 거의 뭐 몰빵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낮아서 그런 사람분들은 견딜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물량을 조절한다 그러죠. 뭐 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베이스 물량은 이제 잡아두고 그거야 그들의 영역이고 대부분 지금도 꿈을 품은 주식은 알테오젠 목표가를 이제 100만 원을 불러요. 그쵸. 그죠? 40, 오늘 얼마예요? 48만 원? 43만 천 원입니다. 미안합니다. 43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쯤은 돼야 그래도 지금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모여들지 않겠어? 물론 이제 삼양식품 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120만 원인데 160만 원 되고 뭐 그거야 뭐. 자, 그렇게 될 만한 주식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사실 내용이 조금 매번 읽으면서도 저도 이게 좀 어려운데 키트로라 SC 제형 피하 주사 네. 좀 아는 거 있죠? 제가 알테오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제형을 바꾸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SC 제형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외국계 증권사가 하필 오늘 이 시점에 왜 목표가 58만 원을 제시했는지 그래서 왜 올랐는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가장 큰 게 1번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걸 또 형은유 대표가 주주 서한까지 보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셀트리온도 그랬었죠? 맞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달라지는 게 있긴 있어요. 이제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어떤 지수를 추정하는 거에 편입이 되면은 네. 거기에 따른 수요가 발생하고 그죠? 그럼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쵸. 예. 좋든 나쁘든 사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긍정의 효과는 있지만 규제를 받는 거는 좀 깐깐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이 8월 29일인데요. 9월 23일 한 달 조금 뒤에는요. 지금 FDA에서 이 키트루다 SC를 이용한 품목 허가에 대해서 머크에 대해 그 품목 허가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럼 정말 이 정맥 주사를 피하수로 바꾸는 제형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한 달 안에 판가름이 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 알테오젠에게 얼마의 더 돈이 통장에 찍히게 되는지를 4분기에 5%냐 2%냐 로열티 비율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가시성, 수익성이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항상 제약이 약효가 좋고 해도 투약하는 방법이 너무 힘들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그쵸. 약 먹는 것도 그렇죠. 식후 하루에 3번 먹어야 된다 그러면 맨날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먹어야 돼. 굉장히 좋거든요. 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이제 자 키트루다 SC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맥 주사 여기 핏줄 찾아가지고 놓는 거랑 네. 피하 주사 그냥 엉덩이에 한 방 맞는 거랑 맞습니다. 그죠? 엉덩이 한 방 맞으면 좋죠. 편하니까. 근데 우선 뭐 성능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효능. 있고, 네, 효능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도 알테오젠을 작년 연말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알테오젠은 정말 말 잘못하면 과거의 에코프로 BM처럼 악플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한 거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알테오젠을 이제 많이 수익 내고 빠져나가신 분들은 알테오젠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알테오젠을 이제 대본이 없다 보니까 알테오젠을 좋게 표현하다 보니까 뭐 인생을 바꿔줄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얼마나 바꿔주냐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크게 바꿔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새로운 기술이 거의 형상화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공부했던 것보다 숫자들이 조금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팩트인 것 같아요. 이제 유정 아나운서께서 뭐 이제 로열티나 마일스톨 비율이 이제 FDA 이제 승인은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 승인이 나가지고 판매를 진행했을 때 로열티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견이 많았었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는 거의 15%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키트루다가 최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42조가 팔렸으면은 근데 이것도 저는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안 나옵니다. 키트루다 SC는 과연 얼마에 판매가 될 것인가 그것도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원래 약품보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이렇게 좀 변경한
물질은 보통 원가의 한 60에서 70%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키트루다 SC가 42조가 나오고 키트루다 맞고 싶으신 분도 키트루다 맞을 거고 키트루다 SC를 맞고 싶으신 분도 키트루다 SC를 맞을 건데 그럼 절반 5대5 양분한다 쳤을 때 20조. 그다음에 거기서 5%를 가져가도 했을 때는 1조면 알테오젠이 현재 시가총액이 22주 정도 되니까 만약에 마일스톤은 뭐 차차 하고 그다음에 로열티를 매년 1조 전으로 수령했을 때 알테오젠 주가 수익 비율이 2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퍼가 20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제약바이오 적어도 80에서 100 정도 쳐줘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 목표 주가를 뭐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계시는데 이 종목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가는 정할 수 있는데 가는 길이 꽃밭이 될지 이제 가시밭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알테오젠 죽이겠다고 뭐 다른 기업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성장주에 대한 투심을 흔드는 어떤 세제 개편이라든가 뭐 배당소득세 뭐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성장주의 투심이 나빠지면은 그런 이슈들이 알테오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지만 최근 한 달간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세한 날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너무나도 다 알테오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이 알테오젠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더 저렴하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심리가 이 주가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의 전 재산을 모두 다 몰빵을 하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 넣듯이 한 달에 한 주, 뭐 2주에 한 주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어떻게 저는 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나눠서 사는 거. 일단 나눠서 사기에는 빨리 45만 원이 되기 전에 담을 사람이 담아야지. 네. 그 이후에는 정말 9월 23일이라고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제가 알테오젠을 선택하는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해야 되는 네. 어차피 내용은 들어가 봐도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키트루다 SC라고 키트루다는 아마 제품명일 겁니다. 머크사의 맞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제품명이고 그 성분명은 또 어려워요. 무슨 맘인데 펜브롤리주맘인가? 네.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근데 요것의 그 작용과 뭐 이거는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이제 전달하느냐에 항상 우리 기술이지만 그 판단하기 어려우면은 두 가지 다른 외적 요인을 봐야 되겠죠. 마켓 전체를 봐야 되는 마켓이 굉장히 불리시하고 좋다. 뭐 그러면은 선택의 하나의 포인트가 주고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이슈가 있잖아요. 네. 성장주 바이오니까 거기에는 맞물리긴 하는데 저는 선택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우리 네.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테오젠을 말씀드리면서 매수 의견을 드리겠지만 알테오젠을 지금 사가지고 다음 주 10%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는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하고 뭐 아침 10시마다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지만 뭐 부장님과 회의가 있다. 이러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 종목을 뭐 6개월, 1년 모아가지고 적금 넣듯이 굉장히 디테일한 1년에 한 10에서 15% 이상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알테오젠을 권해드린 거고 내가 매수해서 일주일 안에 10에서 15% 사려면 당연히 뭐 페아마켓 다가오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ADC 기업들, 유럽 종약회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단기 매매냐 아니면은 알테오젠은 무조건 중장기. 중장기 매매용으로. 네, 근데 지금 살 거냐? 중장기인데 이제 기술적 분석하면서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는 비중 줄이는 그런 오케이. 영악한 매매가 중요해 보입니다. 매도는 아예 없네요. 매도는 저는 이제 유정 아나운서께서 9월 23일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만약에 알테오젠을 내가 투자금이 뭐 3천만 원인데 뭐 알테오젠을 한 300만 원 살 거다.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주씩 사는데 수익 중일 때 안 사고 마이너스 3% 될 때마다 한 주씩 추가하다가 한 9월 15일이나 9월 16일경 뭐 슈팅이 나왔을 때는 그때 뭐 절반을 팔고 결과를 보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재료도 있고 그쵸. 해서 매도는 지금 없는 것 같고 매수의 전략만 있는데 어떻게 살 거냐. 단기는 아니고 중장기 전략으로 나눠서 사자. 이렇게 뭐 평이한 내용이죠. 네, 키트루다가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입니다.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하죠. 네, 적용을 할 수 있는 암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많죠.
그 매출이 한 50조라고 치면 한 SC 제형으로 한 50%만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서 로열티가 계속 산입이 된다고도 지금 네. 평가들을 하니까. 오늘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좀 훑어봤고요. 자, 두 번째 기업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한화엔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 네, 최근 저희가 조선 섹터도 계속해서 짚어봤었는데요. 시장의 기대감 속에서 오늘 한화엔진까지 8.32% 급등하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이 IMO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규제 속에서 중국부터 한국 주요 선박사들이 듀얼 엔진이라고 하죠. 친환경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엔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또 미국과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조선 섹터 전반적인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도 특징적으로 한화 엔진에 대한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친환경 엔진, 물론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근접했고, 엔진도 그렇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전인가 국제해사기구에다가 청정에너지 쓰지 말라. 청정에너지를 쓰고 가입한 그 국가의 조선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어. 라고 목리를 부렸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실제 찾아보면 나와요. 그럼 이게 부담스러운 재료일 텐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죠? 일단 저도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딱 보통 우리가 특징주로 나오면 특징주에 대한 해설이 담긴 뉴스가 나오는데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내비추면은 제가 보통 봤을 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지율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음에도 자신의 사람들로 이제 좀 바꾸기 위한 그 노력을 취하는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결과물로 나오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단기적인 경향으로 치부하기에는 미국 대통령의 입지가 강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을 때 그 입김에 나오는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 발전이 주가 목표가 되면은 뭐 석유 연료를 많이 쓰겠죠. 근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부과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전력이 부족하면서 뭐 아니면 뭐 블랙쇼크 이런 나오면서 이제 전기가 끊어지는 정전 사태가 나오면서 그래도 신재생도 좋지만 원전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엔진을 강요를 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한화 오션에도 엔진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한화 오션과 H&D 그룹이 있는 미국 MRO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에다 엔진을 납품하고 있는 한화 오션이 낙수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화 엔진 같은 경우 2024년부터 친환경 엔진에 들어가는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친환경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하필이면 또 2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퍼포먼스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조선업을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완성 조선사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가 움직이는데 보통 피팅 밸브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피팅 밸브가 움직이고 나서는 한화 엔진 이제 엔진주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관련 섹터를 보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이 사이클에 도움되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방 기업들과 관련이 있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한화엔진은 주목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덧붙여도 체크해야 되는 게 이 DFA 엔진이라고 하죠. 듀얼 엔진은요. 친환경은 맞는데 신재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절대 반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가는 게 듀얼 엔진이 기존에 기름만 쓰는 엔진에서 네. 이 뭐 천연가스까지 함께 LNG. 사용할 수 있는 듀얼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미국산 천연가스를 그렇죠. 많이 팔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LNG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라서 친환경, 탄소는 적게 쓰지만 신재생은 또 아닌 그 정체가 맞물려 있는 엔진입니다. 아까 제 얘기를 반박해서 조목조목. 맞아요. 그렇게 LNG를 물고 들어가면은 네.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전략은 그러면은 뭘로 합니까? 우선 제가 매수 의견은 드리는데 약간 네. 매매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수급 동향인데 최근에 일주일 수급 동향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우상 기조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오션이나 H&D 중공업이나 뭐 H&D 미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종목들 시가총액도 크고 주가도 1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조선 섹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조선주를 못 사겠는데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그래서 조선, 그다음 기자재, 엔진 순으로 보통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에 대해서 반박하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한테 쫓겨났는데 유정 아나운서랑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2개에서 3가지 뉴스로 인해서 요 종목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 좀 어리석다라고 판단해요. 기껏 물량 내놔놓고 좋은 뉴스 나오니까 기관이 들어온다? 이 저명 투자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온다? 요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나엔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판단했을 때는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는 회의로 인해서 정규장 내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른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한화엔진 공략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수급도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긍정으로 평가하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증시는 지금 첫 번째 순서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